대표형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법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원을 전국 공무노동조합 법원본부에서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주업 전국 공무노동조합 위원장님 참석해 계십니다. 그리고 김창호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본부장님도 참석해 계십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분들이 다수 참석해 계십니다. 먼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신 김주업 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법부를 흔히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쟁과 갈등들을 최종적으로 시시비를 가려주는 것이 사법부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항상 언제나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고 그 판결에 있어서 신뢰에 기초한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법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그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이것이 정말 이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법부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법부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기자회견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사법부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 또한 국민들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사법부의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지휘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수많은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의 소명을 받아서 오늘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촛불혁명에서 주장하고 이루어졌던 그 염원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부탁드리면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도 그 길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김창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본부장님의 말씀과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법원본부장 김창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정조사 청원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의원실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사법 파동을 배불게 하는 내용을 겪었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했고 이를 거부한 판사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으로 법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졌다. 법원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으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사법행정권에 대해서는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의심스러운 컴퓨터 파일이나 이메일에 접근해보지도 못한 진상조사위가 법원행정처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진상조사위의 주장대로 물적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근거와 방법이 없었다면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거나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대표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를 수용하고 법원행정처의 개선 등 사법행정제도 전반에 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작 이번 사법농단의 핵심인 법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중립성, 교각사루 등을 운운하며 재조사나 추가조사는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다. 사법개혁 논의회장은 열어줄 테니 지난 일은 그만 잊으라는 것인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대법원장의 최종적인 입장 정리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게다가 사법행정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이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거부하면
별다른 조사 방법이 없기에 심히 우려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입장을 발표하던 그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신문을 받았다. 김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를 몰랐다며 억울하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결심 공판에서 범죄 혐의를 무겁게 보아 김기춘 7년, 조윤선 6년 등 피고인 7명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 했다는 질타를 했다. 지금 사법부의 역사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최종적으로 심리한다. 정작 법관 블랙리스트는 덮어두면서 어찌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단죄할 수 있겠는가?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은 법원과 법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관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관리는 사법부 독립의 요체인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로서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또한 대법원의 조직적인 사찰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 침해되었다면 이는 곧 공정한 판결을 받을 국민의 권리 역시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블랙리스트 의혹을 묻어두고 갈 수 없으며 그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더 이상 진상조사를 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인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관 블랙리스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2017년 7월 6일 전국 공무원 노동자 법원본부. 감사합니다. 예, 기자회견을 마치기에 앞서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국 법관 회의에서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어제 법관 대표회의 의장인 이성복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망에 지난 법관 회의에 의사록을 올리면서 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남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4일 있을 제2차 법관회의에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청할 것을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역시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당 의원들은 오늘 있는 이 청원과 그리고 이후에 법원 내부의 움직임을 살펴본 후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법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위한 전제이고 재판이 독립돼서 진행될 때에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의 청원과 이후 법원 내부의 움직임을 살펴서 진상규명으로 나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